문제 확인해 볼까요? 문제 G 11번 문제. 작년 기출이었죠. 이 문제가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한 기업공사가 매수신청 대리인에게 대리위임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 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지문이에요. 매수인은 매각 대상 부동산의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가 마쳐진 후 유치권을 취득한 자에게 경매 등기 후에 지금 유치권 취득했죠. 그러면 그 유치권을 담보한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없다? 없어요.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이때는. 경매 등기 후에 들어왔으니까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바로 정답이었어요. 2번 질문.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의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야만 할 수 있다. 맞습니까? 차순위 매수 신고인 G. 아주 잘 묻고 있고. 3번 질문.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맞아요? 다음에 4번 질문. 재매각 절차에서 전 매수인은 매수 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 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도 못하죠. 재매각 절차의 전 매수인은 대금 미납 매수인이죠. 다음에 5번 질문.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더라도 매각 부동산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맞아요? 예,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작년 문제가 평이하게 출제했어요. 문제는 30회 문제였죠. 이게 30회 문제가 이제 사례형으로 출제가 된 거예요. 법원의 X부동산에 대한 한복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내렸고 최저매각가를 1억 원을 정했다. 최저매각가 1억 원의 밑줄이죠. 기일입찰로 진행되는 이 경매에서 매신청을 하고자 하는 중개인은 갑에게 개업공사가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게 30회 기출이었어요. 1번 질문. 갑이 1억 2천만 원 매신청하려는 경우 법원에서 달리 정함이 없으면 12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한다. OX. X죠. 경매 문제를 사례형으로 낸 것도요. 아주 이례적이었습니다. 이걸. 그러면 1번 질문 틀렸죠? 보증금 얼마? 1000만 원이죠. 최저매각가 1억이었으니까. 2번 질문. 최고가 매수 신고한 사람이 2명인 때는 그 법원은 그 2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시 입찰하게 된다. 아니죠. 그 2명만 추가 입찰해요. 그 2명만. 그래 틀렸고. 3번님은 갑이 다른 사람과 동일한 금액으로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하여 다시 입찰하는 경우 이게 최고가 매수 신고 2명 이상인 추가 입찰이죠 지금. 이 경우에 전에 입찰 가격에 못 미치는 가격을 입찰하여 매수할 수 있다. OX. X죠. 전에 썼던 금액 이상으로 입찰해야 되죠? 추가 입찰 시에는. 그래 틀렸고. 4번님은 1억 5천만 원의 최고가 매수 신고인인 경우 법원에서 보증금액을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갑이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액이 1억 4천만 원을 넘어야 한다. 알아보시겠어요?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주의를 매번 묻고 있는데 사례형으로 물었죠 지금. 그럼 최저매각가 1억이었고 최고가가 1억 5천이니까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는 자는 1억 4천을 넘어야 되죠. 그래서 정답 4번이었습니다. 5번 질문. 갑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경우 매각기일이 종결되면 즉시 매수 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자, 차순위 매수 신고인 그 자리에서 보증금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없죠. 왜 그러냐면 최고가가 대금 납부될 때까지 보증금 묶이죠. 남의자들은 그 자리에서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차순위와 최고가는 안 돌려준다. 자, 그래서 정답 4번이었습니다. 30회 문제가 사례형으로 나왔고 문제가 좀 까다로웠죠. 특히 2번, 3번 문제가 출제가 됐으니까 추가 입찰 가지고 물어봤는데 이게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은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었죠. 이거는. 자, 그러면 13번 문제 들어갑니다.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그랬는데 1번 지문. 관청의 증명이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매수 신고 시에 이를 증명해야 한다. OX. X. 농취증 같은 걸 말하죠. 그러면 이때는 매각 결정기일까지 내면 됩니다. 농취증 같은 매각 결정기일까지. 그래 1번 틀렸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것도 표현이 문장이 매각 목적물 취득에 필요한 관청의 증명이나 허가가 필요한 때는 이렇게 나왔어야 되죠. 근데 나처럼 국어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내가 옛날에 별명이 왕자병 걸린 선생이었죠.
자존심하고 그 기고만장이 하늘을 찔렀는데 나도 어느덧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그게 약호가 많이 죽었어. 많이 죽었고 이제 젊은 선생님들한테 장강은 뒷물에 밀려야 되죠. 일단 자 그래서 1번 지문. 그래도 누가 그러대? 65까지는 하라고 그냥. 그래서 65 되려면 나는 아직 20년이 남았는데 그때까지 하라고? 자 1번 지문 틀렸습니다. 2번 지문. 매수 신고가 있은 뒤에 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그 경매 신청으로 발생된 압류이력은 소멸된다. 일단 경매 신청 취하면 압류이력 소멸하죠. 맞고요. 그럼 매수 신고가 있었잖아요. 있은 뒤에 경매 신청을 취하를 했잖아요. 그러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있으면 그자의 동의 받아야 돼요. 그럼 그자 동의 받을 때 이거 줘야 되죠. 예를 들어 근저당권당 경매 신청했는데 채무자하고 협의가 됐어. 그래갖고 경매 신청 이제 취하하겠대. 채무자가 합기로 했어요. 그러면 취하를 한대. 그럼 취하를 하는데 경매를 이미 했어. 그럼 최고가가 나온 게 있잖아요. 나오면 이분의 동의 받아야 돼요. 매수인이 있으면 매수인 동의 받아야 됩니다. 나아가서 차순위 매수인권이 있으면 이자의 동의도 받아야 되죠. 그래갖고 최고가가 나와버리면 이때는 이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은 변제를 좀 해줘야죠. 최고가한테 뭔가 보상을 해줘야죠. 일단 자 그러면 일단 2번 질문 그럼 맞고요. 3번 질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 압류, 가압 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는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밑줄이죠. 매각으로 소멸된다. 소멸된다 밑줄 그으면 맞아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대항할 수 없다면 소멸이다. 꼭 기억하시고 4번 질문 압류 채권자에 우선하는 권리라도 자 압류 채권자가 누구냐면 경매 신청한 채권자예요. 경매 신청한 채권자를 압류 채권자라고 불러요. 압류 채권자에 우선하는 권리는 저당권 등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에 대항하지 못하면 대항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밑줄 긋고 소멸된다. 소멸된다 밑줄 그으면 맞아요? 그럼 앞에 문장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소멸 대항 못하면 소멸이죠. 이게 바로 그 얘기 아니에요. 1번에 저당권, 2번에 임차인, 3번에 근저당권자인데 얘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럼 얘가 압류 채권자죠. 압류 채권자고 그럼 압류 채권자에 우선하는 권리 이들이죠. 이들 권리가 저당권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임차권을 얘기하는 거겠죠. 저당권에 대항하지 못한다면 얘는 소멸이죠.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질문. 유치권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 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었어요. 자, 그럼 14번 문제 보시면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 질문. 매수 신고가 있은 뒤에 경매 신청을 취하는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 등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알아보시겠어요? 그러죠. 매수 신고 입찰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최고가 매수인 있으면 매수인, 그 다음에 차수인 매수인 그들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2번 질문.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본다. 이거 알아보셨어요? 공유자는 우선 매수권이 있죠. 그래서 공유지분 경매할 때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갑이 2분의 1 지분을 갖고 있고 을도 2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는데 갑의 지분에 대하여 저당 잡았다가 안 갚는 바람에 지분 경매가 들어갔다. 그럼 지분 경매 들어갈 때 집행관이 경매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자, 인천에 사시는 한민우 씨가 최고가 2억에 들어오셨습니다. 여기 공유자 나와 계시면 매수 신고 하실 테면 하십시오 그런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공유자가 3번 부를 때까지 나와야 됩니다. 공유자가 손 딱 들고 내가 매수 신고 하겠다. 그러면 얘는 2억에 신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최고가 선에 때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동적으로 차순위 매수 신고한 걸로 본다고 그랬죠. 이거를 매수 신청 대리인 대리할 수 있다고 그랬고 여기서 포기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나는 보증금 묶이는 거 싫거든.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보증금 묶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대금 납부할 때까지. 그러니까 나는 차순위 매수 신고는 안 할래. 그 지위를 그 자리에서는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럼 보증금 돌려도 그럴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것을 매수 신청 대리인 역시 대리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2번 지문이에요.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고한 경우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본다. 알아보시겠죠? 그 얘기고. 3번 질문. 경매 개시결정에 따라 압류 효력이 생긴 때에는 경매 개시결정에 따라 압류 효력이 생겼다. 경매 등기가 됐거나 채무자에게 송달이 됐다는 얘기죠. 개시결정서가.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일 이전으로 정한다. 맞죠? 전으로 정하고.
4번 질문. 길 입찰에서 매수신청에 보여준 금액은 최저 매각가의 10분의 1로 한다. 알아보시겠어요? 잘 내는 질문이고. 5번 질문. 경매를 통하여 토지거래 허가 경내 토지를 취득하자 하는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받을 필요가 없다. 5번 정답이었습니다. 그럼 15번 내려갑니다. 29의 기출이었는데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러면 기억지문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에서 보증금액을 뺀 금액을 넘지 않는 때만 할 수 있다. 장난쳤죠? 넘는 때만 할 수 있다. 그럼 니은지문 매각 허가일정이 확정되어 대금 지급 기한의 통지를 받으면 기한에 체크하면서 가야 되죠. 기일이 아니에요. 기한의 통지를 받으면 매수는 그 기한까지 매각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맞죠? 그럼 5고요. 디귿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다 낸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한 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OX, X. 매각 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죠. 그래 틀렸고. 다음 리을지문 대금 지급 기한은 매각 허가일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월 안의 날로 정해야 된다. 이거 참고해요. 대금 지급 기한 있죠? 한 달로 정해준다는 얘기 기억나세요? 한 달로 정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매각 결정이 확정이 되면 한 달 안의 날로 정합니다. 맞았어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이었는데 이거 리을 지문이 수정됐거든요. 지금 이게 수정이 됐는데 이게 29회 때 문제가 지금 이 문제죠. 15번 문제고 11번 문제를 보세요. 이거 31의 문제라고 그랬죠. 나는 이거 딱 보는 순간 29회 때 문제가 똑같네 그랬는데 기억 지문 29회 때 그 15번 기억 지문이 11번 2번 지문에 있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거기 그저 디귿 지문이 11번 문제 3번 지문이잖아요. 알아보시겠어요? 그럼 29회 때 문제를 약간 29회 때는 빡세게 했는데 이걸 수정을 해갖고 31회 때 낸 거예요. 그럼 지금 32회 때 문제는 30회 문제 유형이겠네? 뭘 몰라?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그래서 사례형으로 지금 30회 때 냈지 않습니까? 그 12번이 30회 문제라고 했죠. 12번이.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연습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경매는 오늘 수업한 내용에서 거의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권리 분석, 요약집에 있네요. 반복 숙제하시고 그다음에 그 절차들을 정리하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